안녕하세요. 둠투 이탈리아입니다. 3번에 이어서 4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이제 저번에 리비아의 그 품으로 막 이렇게 머리를 대고 이렇게 애원하는 그런 장면으로 가기 바로 전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에서 보면 프란츠 말러가 어떻게 그 본인이 그 리비아의 그 공간을 점유해서 이제 또다시 그 사랑을 통해서 그녀를 어떻게 일종의 자기의 거울로 만드는지 그 부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 위치가 이렇게 다가가고요. 이렇게 뭐 애거를 하고요. 그런 부분을 그래도 예전에 여러 경험을 통해서 리비아는 바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피하고요. 그리고 저기서도 고민하고요. 결국은 저 자리에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미 절 믿지 않으신다면 이만 가는 게 좋겠어요 하면서 그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윽박지르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제 보면 마치 좀 전에 그런 어떤 포지션에서 아이가 막 투정을 부리듯이 그런 식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위치를 완전히 점유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보면 이제는 자기의 그 놀이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 자조적인 어떤 저런 웃음을 보이는 거고요. 저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장면에 대한 복선일 수도 있는 거죠. 점점 이제 본인의 저런 광기어린 그런 부분을 자기도 모르게 노출시키는 부분입니다. 저게 나중에 이제는 점점 극대화 되겠죠. 이런 장면에서 비스콘티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미 저 여인을 서서히 잠식해 가면서 마침내 이제 저 침대 뒤에 엉클어져 있는 부분까지 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통해서 앞으로 올 상황들이 리비아를 갖다가 완전히 그 귀족의 백작 부인에서 그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해서 모든 거를 갖다가 저렇게 뭐 구겨진 저런 침대의 천처럼 저렇게 이제 만들 수 있고 거기에는 그 엄청난 힘을 본인이 발휘하게 된다는 어떤 그런 암시도 되는 거죠. 저 웃음과 통해서 이제 완전히 그 하나의 광기어린 운명의 장난을 치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그 리비아는 여전히 해서 그 뭐랄까 본인의 그 예전 애인을 어떻게 이제 뭐 도피시킬까 하면서 진지하게 본인에 대한 어떤 사랑 안에서만 또 미쳐가는 거죠. 본인 역시 숨으라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제 그 밖에가 나가서 이제 상황을 다 해결하는 거죠. 이제 그 프란츠를 숨기기로 마음 먹고 분주하게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본인이 이거를 갖다가 받아들여야 되나 하면서 또 자기 어떤 연민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다 좀 뭐랄까 극단적인 이런 나중에 치닫는 사랑을 좀 더 이해하게 해주는 어떤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안에 그 어마어마한 이런 소도구들이 장식으로 가득 찬 저 뭐랄까 어떻게 보면 너무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리비아한테 다가오는 이 엄청난 혼돈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점점 지금 보면 저런 부분이 이제 사랑에 가득 차 있지만 사랑을 수행하는 여인이라기보다는 자꾸 저런 모든 그 뭐랄까 물건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본인의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걸 대변해 주는 거죠.
여전히 이게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때 거울을 통해서 비치는 프란츠 말러는 여전히 장난으로 저 베일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저 베일이 일종의 리비아의 것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올가미를 씌우려는 그런 어떤 느낌도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포지션을 다양하겠죠. 저 거울, 우리는 일단은 좀 전에 거울이라는 걸 통해서 비친 프란츠를 봤으니까 우리는 일단 저 거울을 갖다 기준점으로 해서 무언가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둘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리비아는 바깥쪽을 보면서 그 프란츠와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아까 그 장면에서 그 전체적으로 침대에 기대어 있는 부분에서 무언가 완성한 것 같지만 또다시 그 리비아의 심적 상태는 이렇게 오르락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안에서 자기 안에 그 혼란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비열하고 은밀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리비아의 상황을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은 어떤 순수한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비열하고 은밀하고 치욕적인지를 갖다가 느끼면서 자꾸 프란츠 말러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생각이죠. 그게 치명적인 만큼 그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자꾸 자기 안에서 프란츠 말러를 갖다가 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저 쇼를 갖고 오죠. 어떻게 합니까? 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시 볼까요? 저렇게 던집니다. 쇼울로 뭔가를 갖다가 유인하고 뭔가를 올가미를 씌워넣는 작전 자체가 그렇게 잘 안 돌아가니까 바로 저렇게 아까처럼 내팽개고 쳐주고 또 다른 단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눈치를 살피면서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살랑거리는 저 뭐라 그럴까 하얀 커튼들은 시간이 계속 경과하면서 그 아침이 점점 밝아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비스콘티 영화에서는 항상 저 외부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미풍이 흔들리는 것 같은 저런 부분, 저게 어떻게 보면 그 둘의 대화 안에서 자그마한 어떤 뭐랄까 움직임, 떨림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보면 그 조명의 밝고 어두운 명암 같은 부분하고 자주 등장하는 거는 중간에 빛이 비트듯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일렁임 같은 거. 포지션을 바꾸고요. 또 브루크너의 음악이 들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얘기했거든요. 프로푸머하고 비그레자 이런 어떤 향기와 그리고 이렇게 그 나태함을 본인은 사랑한다는 것.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이 비스콘티의 전체 그 동선은, 지금 나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프란츠가 항상 물어봅니다. 너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데, 너무 작게 얘기해서 안 들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프란츠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거든요. 너 뭐라고 했어? 잘 안 들려? 이런 거는
역으로 보면 너 사랑한다고 나한테 말하고 싶지. 그런데 그 말을 왜 안 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리비아는 대답을 하냐면 있는 그대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프란츠가 이미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해주기도 싫고 그거를 갖다가 안에 점점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개들이 멀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 외부적인 어떤 상황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프란츠는 자극을 하는 거죠. 안에서 자기의 얘기를 꺼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합니다. 너무 작게 얘기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항상 대답은 외면하는 피상적인 어떤 대답으로 그렇게 굴러가다가 결국은 프란츠가 원하는 대답을 자기 안에서 폭발하면서 터뜨리는 게 어떤 이 둘의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면 그 구조는 똑같은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프란츠 말러가 매번에 그 자기가 쳐다보는 자기가 만나는 여인을 얼굴을 마치 거울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그런데 이제 거울을 통해서 자기 확신, 자기가 얻어내려는 답이 맞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싶은 건데 지금 여전히 이쪽 반대쪽으로 돌아서 있다는 거는 그런 어떤 확신을 아직은 거울이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별하고 아주 그 비스콘티의 방식은 우리는 지금 그 리비아를 향해서 말을 거는 프란츠의 모든 태도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프란츠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런 어떤 프란츠에 대한 본인이 숨기고 있는 걸 동시에 보게 되니까 그 안에 엄청나게 긴장감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보면 또 매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그치듯이 은은하게 다그치듯이 하는 거죠. 너 뭐라고 했어? 너무 작아서 얘기가 안 들리는데 내가 잘못 이해한 거야? 이러면서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하게 만듭니다. 이제 나오는 거죠. 너 말하고 싶었던 게 너 이런 말 한 것 같은데 프란츠라고 네 마음에 나서는 이게 지금 프란츠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말이고요. 실질적인 마음의 심정은 이런 거죠. 너 지금 마음에서 온통 마음이 프란츠로 가득 차서 프란츠라는 말을 내뱉고 싶은 상황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저 리비아의 표정을 보면 거의 그 말이 맞는 정도를 떠나서 그거를 숨기기가 이제 점점 벅차오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까로 프란츠, 사랑하는 프란츠, 부탁이에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헤스터 건매,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리비아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지만 프란츠가 리비아가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나지막하게 그걸 실현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포지션을 바꿔서 계속 저렇게 등을 쥐고 또 포지션을 바꾸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을 억눌러서 프란츠를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집요한 전쟁이 계속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비스콘티의 이런 어떤 부분들 지금 또 얘기하잖아요. 그만 가라고 하는데 안 들린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이제 안전하니까 가야 된다고. 가라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 피상적인 외면적인 그 대답으로 자기의 본 마음을 또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과거의 기억을 불러내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처음 만났지 하면서 제가 그 영화 시작할 때 오페라에서 그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 방의 바람처럼 흩날리는 희망의 바람처럼.
그 사랑의 기억, 사랑의 꿈을 일깨워 주세요. 그게 d'amour sur Ali Rose 해서 제일 처음에 그 프란치하고 리비아가 오페라 그 로즈에서 이렇게 둘이 앉아서 첫 만남을 할 때 나오는 노래고, 그 다음에 그 노래에서 바로 들어가서 그 방의 바람처럼 흩날리는 희망의 바람처럼 그 사랑의 기억, 사랑의 꿈을 일깨워 주세요. 여기에서 이 장면 바로 다음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사랑의 기억할 때 갑자기 리비아가 어지러움이 생겨가지고 막 혼돈이 생겨서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서 남편 보고 빨리 가자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게 거의 그런 부분에 완전히 그 겹쳐짐인 거죠. 지금 그렇게 계속 자기의 어떤 생각을 리비아를 통해서 그냥 되뇌이게 하는데, 자꾸 그 강요가 이 뭐랄까 저항이 완강하니까, 그리고 계속 지금도 이제 떠나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가니까 드디어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지 하면서 그 과거의 기억을 들추면서 한꺼번에 그 지금까지 막 저항해 오고 있던 리비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움직임이 있겠죠. 처음에 마치 오페라 무대를 떠났던 것처럼 점점 가라고 점점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는, 지금 프란츠가 자기를 통해서 듣고 싶은 그 말을, 그게 본인의 심정 그 자체죠. 그걸 계속 막으려고 하니까 그런 어떤 외면적인 말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이게 네가 정말 원하는 거 맞냐고? 그게 정말 원하는 거야? 네가 가라고 나에게 얘기하는 게 정말 원하는 거야? 이게 이제 지금 원 대사고요. 그 안에 속마음은, 이제 네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놔봐. 프란츠하고 정말 네 안에 있는 감춰 꽁꽁해서 억누르고 있는 감정을 발산해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본인 포지션에서 일어납니다. 누워있는 포지션에서 일어나서 좀 더 압박을 하고 거리를 좁히겠죠. 거리를 좁힙니다. 거리를 좁히고 이제는 와서 완전히 자극을 하고 벌써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장면이죠. 프란츠. 뭐라고 하냐면 프란츠, 그래요, 맞아요, 프란츠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자신의 안에 있던 본 마음을 터뜨려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 지금 거의 저번 장면하고 이 방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은근한 그 어떻게 보면 그 대화의 오고감, 그런데 그 대화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프란츠는 이미 리비아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니까 리비아로 하여금 자꾸 그 본 마음에 있는 거를 자꾸 뱉어내도록 해서 자극을 하고, 심지어 그게 안 되면 리비아의 마음을 본인이 해서 읊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리비아는 뭐라 그럴까, 다른 얘기를 하고요. 그 피상적인 얘기를 하고 현실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프란츠는 항상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잘못 이해했어? 또 잘못 이해했어? 그게 아니잖아 하고 계속 자극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거리감을 좁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유혹의 이제 끝을 가는 거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프란츠가 나중에 파멸에 있을 때 자기가 제일 잘 하는 거는 그런 부분하고 또 다른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여자로부터 이제 뭐랄까 돈을 얻어내는 거하고, 하나는 이제 그 도박에서 사기를 쳐서 돈을 따는 거, 그게 유일한 본인이 돈을 버는 두 개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 있을 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어떤 미정센, 이런 어떤 대화의 그런 어떤 속마음과 겉의 피상적인 대화를 어떻게 교차시키면서 단순한 그런 주고받는 대화인 것 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감정의 폭을 점점 넓혀가냐,
이런 거는 거의 연극적인 어떤 그 연출 방식과도 닮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비스콘티는 여러 가지 포지션의 변화, 그 포지션의 변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소품들을, 그 다음에 뭐 그림들, 공간들, 이런 걸 바꿔가면서 그 안에 완벽한 주고받음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큰 부분의 그림이 끝난 거죠. 저렇게 격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격정적인 부분이, 저는 이 부분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이런 오브제들이 전면에 이렇게 부상해서 한동안 시간을 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한편으로는 기이하면서, 마치 어떻게 보면 사물의 그 밝은 면이 어떻게 이제 그 전체적인 조명 안에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하나의 그 대상의 어떤 운명의 흐름 같은 거, 그런 거를 갖다 예고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사물이, 밝게 빛나던 사물이 마치 퇴락의 과정 속에서 소멸하는 어떤 느낌 속에서, 이제 저는 일종의 이런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일종의 데카당스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한쪽에 보이는 그 여인들은, 두 남녀는 앞으로 어떤 행복이 예정되어 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그 다가올 운명 앞에서 마치 마지막 사랑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뭐랄까, 운명적인 처절한 느낌, 그런 부분이 드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마치 그 생기를 잃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꺼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지쳐 있고, 하나는 지친 사람을 가슴에 품으면서 도저히 실현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미래를 향해서 눈을 뜨고 있는, 그리고 그 서로 간의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예전에 했잖아요. 보면 항상 그 프란츠는 얘기했어요. 프란츠는 자기는 현재하고 미래를 생각한다고. 그런데 이 장면의 시작에서도 프란츠가 와서 계속 하는 말이 소노스타 않고, 나는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다는 거는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향한 어떤 그런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이나 애국심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이 힘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비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때 프란츠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할 때 솔탄토 오지, 그러니까 저 리비아는 오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강렬함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를 보는 저 시선에는 어마어마한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불가능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저 장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이 다 됐어요. 이제 새벽에 밝음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런 좀 전에 어두운 기억에서 이 리비아는 현재만 사니까 현재의 기쁨으로 충만하려는 그런 눈빛을 서서히 찾아갑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프란츠는 완전히 이제 본인이 원하던 어떤 목적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본인 이기적인 부분 안에서 피곤함만 이제 재충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해지기 전에 베로나를 가야 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 리비아는 프란츠의 자는 모습을 보느라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아이를 다루듯이 아이의 투정같이 밤새. Ero bambino, giocavo ai soldati. Dove stassi?
그러니까 그 꼬메스타노 때 오늘 밤처럼 당신의 품 안에서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벌써 지금 보면 시간의 경과랑 그 다음에 운명의 어떤 미풍이 얼마나 이제 이들한테 움직이는 거를 바로 이걸 통해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보다 많은 미풍이 거세지면서 벌써 저 거울을 위에 장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도 흐르고 그 감정의 진폭도 흐르고 그리고 감정의 진폭도 진해지고 그리고 운명적인 그런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갖다가 또 표현하고 있죠. 뚜틀라비 있다. 예, 이제 저렇게 운명 속으로 자꾸 두드려대는 거죠.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액팅을 하는 거죠. 액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본인이 의도했던 바는 이미 있는데 일부러 해서 뭐 마치 지금 떠나는 것처럼 하니까 바로 이제 자극을 해서 논한꺼라 지금 아직 가면 안 돼. 이제 뭔가 방법을 찾겠죠. 방법을 찾은 곳이 바로 이 그라나이오라고 하는데요. 이태리 말로 이 곡물 창고입니다. 곡물 창고로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근데 항상 보면 그 영화에서 저렇게 그 또 다른 문, 또 다른 문, 또 다른 문 하러 하는 게 저게 뭐라고 번역해 미정 아빔이라고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이제 저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런 장면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늘 그런 운명에 대한 어떤 암시도 되고요. 점점 어떤 그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죠. 저런 공간에 움직인다는 거. 저기가 정말 수렁이 되는 게 저기 가서 프란츠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기서 제일 처음에 저기서 이제 가서 안착을 합니다. 그리고 옷으로 바닥에 깔고 아 여기 너무 괜찮다. 나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본심을 꺼내는 거죠. 그 본심이라는 거는 완전히 리비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조국까지 배신하게 만드는 거죠. 저 장면이거든요. 저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이제 아무 말도 안 할게요. 하지만 본인이 이제 얘기를 꺼내는 거죠. 어떤 얘기를 꺼냐면 여기 좋은 곳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본인의 목적인 거죠. 자기 아는 사람 중에 있는데 군인인데 그 의사를 매수해서 일부러 심장이나 이런 게 아픈 것처럼 해서 면제를 받아서 그렇게 탈영식으로 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런 거를 갖다가 길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그 먹잇감을 던져 놓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에 점점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좀 전에 막 인상을 쓰고 일어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 그래. 뭐 나 죽으면 되지. 그리고 내 다리 잘리면 되고 뭐 팔 잘리면 되지. 그러니까 또 리비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No, 그래서는 안 돼 하면서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늘 자극을 하는 거죠. 마치 그 생각 속에 뭔가를 투영시키듯이 그야말로 거울인 거죠. 거울인 거죠. 자기의 또 다른 어떤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어떤 공간이라고 할까. 리비아는 어떻게 보면 그 프란츠의 공간인 것 같아요. 공간, 얼굴이 어떤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조도 그 공간을 통해서 울려내고 그런데 그 공간이면서 어떤 공간이냐, 본인한테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본인을 투영시켰다가 도움이 필요 없다고 느낄 때는 그 공간을 버렸다가 다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공간에 또 자기를 투영시켰다가 그렇게 가는 거죠. 얼굴, 공간. 저도 이거 하면서 꽤 다양한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이런 게 묘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좀 빨리 넘어가겠는데 이제 백작이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이제 쿠스토자 전투가 이어지는 게 곧 나올 건데, 지금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곡물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본인 곡물 창고도 점검하러 지금 곡물 창고에 프란츠가 있잖아요. 글로 해가지고 가려고 하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리비아는 막 당황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리비아는 당황을 하고요. 모든 사람은 지금 곡물 창고로 막 가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런 장면입니다. 막 당황해서. 그런데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프란츠는 어느새 저기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종장 같은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가 이미 대피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가 그 여자를 보내서 다 해결을 한 줄 알았는데 바로 여기에서 모든 그런 어떤 본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자기의 어떤 이상적인 그런 공간으로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여기도 온 거고요. 이제 여기서 남편이 어디를 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좋아하면서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한 눈빛을 하면서 이제 리비아는 너무 행복한 거죠. 네,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동시에 운명의 왼쪽에서 불어오는 운명의 바람, 그게 바로 이제 프란츠인 거죠. 벌써 머리에는 프란츠가 던져놓은 그 상념에 이렇게 그 고민에 잡혀 있는 겁니다. 행복한 순간은 잠깐 거기에 상념에 잡혀 있습니다. 마치 저 뒤에 배경에 나무에서 혼자 외롭게 생각에 잠겨 있는 마치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란츠를 어떻게 그 똑같은 방식으로 의사를 매수해서 빼내올까, 그런 생각에 이제 젖어 있는 거죠. 여기서 그 번역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o pensavo a una cosa. 나는 지금 하나를 생각한다, 하나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아까 그 던진 아니에요가 아니라 계속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이미 프란츠가 알고 있는 생각이죠. 이 장면도 상당히 그 시선, 그런데 마치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서 걱정하는 듯이 하지만 역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너 그 생각 안 해? 그 생각 이제 해야 될 텐데, 그 생각 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또 다른 증폭을 시키게 되겠죠, 이 프란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섬세하게 이 대화가 움직이는 장치나 배우의 연기라든지 이런 게 그게 재미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딥밌겠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얘기해봐. 그런데 너 그거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더 얘기해봐. 이런 의미입니다. 항상 이 둘의 대화는 프란츠가 생각하는 거를 내뱉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증폭시키고요. 이제 꺼내게 되죠. 아침에 그 그라나이어 창고에서, 곡식 창고에서 얘기한 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그렇게 사기꾼한테 의사한테 사기쳐서 내가 전쟁 피하라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오히려 다그치듯이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그래 맞아,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 생각해서 답을 찾아줘. 그런데 얘기합니다.
바로 곧바로 해서 그래 그건 할 수 있어 이렇게 바로 본인도 이제 바로 그런 어떤 시간을 끌 수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서 그 뭐 사기꾼한테 나보고 이런 걸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갖다 한두 마디에 끝내버리고 바로 그래 그거 할 수 있는데 근데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저렇게 지나갈 때 좀 전에 여러 장면들은 되게 미래를 향한 어떤 밝음을 생각하는 그 장면을 지나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벽의 벽화를 통해서. 그리고 어느 지점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앞에 미래를 그 밝고 화사한 미래를 지나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해.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2000 플로리. 그러니까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거는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또 할 수가 없으면 또 다그치겠죠. 내가 막, 나 지금 죽는다. 뭐, 나 죽으러 간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내일까지 가지 못하면 뭐 탈영병이 된다고 막 자극을 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압박을 하는 거기에 몰려서 한쪽 귀퉁이로 가서 오히려 스스로를 자학하는 리비아를 보게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그리고 이때 브루크너의 그 교향곡 7번 중에서 상당히 극적 고조를 하는 부분을 바로 집어 갖다 넣으면서 이 결정을 하는 마찬가지로 그 심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그 심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심연이나 하면 그 이태리 독립을 위해서 모아뒀던 그 자금, 맡긴 자금, 그 자금이 담겨 있는 함을 들고 오겠죠. 네. 이거 돈 누구 거냐, 남편,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 이거는 진짜 나는 넌 말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정말 미친 거다. 나 미쳤다. 나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다. 그 미쳐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명은 그냥 운명 때문에 그냥 미쳐가는데 그 옆에서 그 말을 막 주우면서 저기서 그냥 일종의 고맙다는 의례적인 그걸 하는 저 극단적인 대조. 그리고 그때 이제 시종장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거의 광기에 뭐 발작을 하듯이 그걸 막아섭니다. 왜냐하면 저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본인으로서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옆 장면하고 이 연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쪽은 저렇게 윗부분으로 완전히 막고 있고요.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발을 보이고요. 그러니까 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보면 일종의 저 장면에서 이렇게 뭐랄까 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게 리비아의 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는 거는 저 수치심을 드러나기를 원치 저거를 갖다 우리는 보고 있죠. 우리는 이게 모든 걸 드러내버린 저 발을 드러내버린 본인의 본심을 다 드러내버린 조국을 배반한 저 드러냄을 갖다가 여기서는 감추고 싶은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네. 그리고 이제 빨리 준비를 해서 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라지는 둘을 보고 그리고 편지를 하라고 주소를 하나 써줍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 장면이거든요. 너무 빨리 돌았네요. 이거 부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전쟁 장면은 좀
지나볼까 하는데, 그러면 전쟁 양면 전에서 한 카트 이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